원자량 A, B의 원자량 2B분의 1 곱하기 A의 수 1개잖아. 그럼 1개는 쓰지 말고 요거 돼. 그 다음에 밑에 거 4A 더하기 2B 거기에다가 A 개수가 4잖아. 그럼 곱하기 4 해야 되니까 위에다 4 쓸게. 요거 했던 B가 23대 44 이렇게 시간 하면 됐단 말이야. 그럼 저기서 A, B 어떻게 한번 구해볼래? A가 A가 8, B가 7. A가 8, B가 7. 자,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기억 계산한다. 기억에 보면 기억 이것 값이 22n이냐? 그럼 지금 야가 지금 가잖아, 맞지? 가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2a 더하기 b분의 a 수가 몇 개지? a 수가 2개니까 2 이렇게 써야 되잖아, 맞지? 가는. 근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 번째 거 봐봐. 다 보면 4a 더하기 2b분의 4잖아, 맞지? 근데 이걸 해주면 얼마 나와요? 2a 더하기 b분 2 나오잖아, 맞지? 그러면 요거 값이 44였으면 똑같잖아, 맞지? 그럼 얘도 44는 나와요. 44는. 그렇지? 그래서 기억은 틀렸다.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 이연에 다를 구성하는 원자수는 다를 구성하는 원자수 몇 개입니까? 6개죠. B는 3개지. 그럼 2배다.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 D가 셋. 원자력. 아까 여기 계산했잖아. A가 B보다 크다. 그럼 D가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4원의 자리다. 이러고 보시면 돼요. 또 있나? 너가 37번도 그거 금방 푼데. 봐봐. 분자량이 X, 44, 76 이랬는데 지금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이 B가 이래 나왔어. X 수분의 Y 수분 맞지? 지명으로 나와 있는 거. 그게 지금 몇 대 몇 대 몇이 나와 있냐면 4대 1대 3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럼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누군지를 찾아야 돼요. 이렇게 될 수 있는 거. 너희가 제일 기본으로 생각하면 X가 한 개를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럼 얘가 X가 한 개면 Y는 X가 한 개면 Y 몇 개 있어야 돼? 4개. 그 다음 X, Y
다음에 얘는 x, y3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요거 아니면 또 뭐 나올 수 있습니까? 아니 b가 이 b가 4대 1대 3이 맞아요. 4대 1대 3. x가 한 개 있으면 y가 4대 1대 3 요거만 맞추면 된다는 거예요. 요거예요. 그럼 x가 한 개 있으면 y가 몇 개 있냐면 y가 두 개 있다 그러면 야는 x가 한 개 있을 때 y가 몇 개 있는 거야? 2분의 1 있다 하면 안 되나? 그 다음에 야는 x가 한 개 있을 때 y는 몇 개 있다 하면 돼요? 2분의 3 있다 하면 되잖아. 근데 요렇게 보면 야 같은 경우에도 분수로 쓸 수 없으니까 얘가 x2, y다. 그 다음에 야는 x 2개, y 3개.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아마 문제를 이렇게 풀면 답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 요거는 왜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지금 뭐를 알려주냐면 분자량 알려줬거든요. 나의 분자량이 지금 44라고 알려줬고 그 다음 다의 분자량이 76이라고 알려줬거든. 알았지? 그래서 이거 가지고 너희들 원자량 찾으면 x 더하기 y는 44다 이랬을 거고 x 더하기 3y는 76이다 이랬을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했을 때 2y가 얼마일까? 32가 맞지? 그럼 y는 얼마지? 16이가. 그럼 y가 16이면 x는 여기서 얼마야? 16 빼면 28? 28이지. 그럼 요렇게 두면 그러면 여기서 옆에 있는 단위 질량당 전체 원자 수가 n분의 1 곱하기 또 전체 원자 수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 맞지? 그거 계산해주면 요게 지금 44가 되고 요게 76이 되면 오류가 났거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줬던 게 요거하고 요 두 개 생각했을 때 요걸로 풀어줬을 때는 답이 안 나올 거고 그래서 요게 답이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게 지금 7월 학생 18번 문제잖아. 18번 문제. 그래서 너희들이 나중에 화학 모의고사 보면 뒷바닥에 나와 있는 17, 18, 19, 20번 이 4개 문제는 잘못 잡히면 이제 풀지를 못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운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마라톤은 이제 숙제를 조까지만 풀어놔. 42번까지. 그러고는 그 뒤로는 너희들 내신에 나올 것 같지가 않으니까 42번까지만 풀어와. 이렇게. 그렇게 되면 아마 뭘 끝나고 화학 반응식 쪽으로 가야 될 겁니다. 같이.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농도 가자, 농도. 지금 우리 30분 남았지? 그러면 농도 아마 선생님 아마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 페이지 수 45쪽. 자, 45쪽 필기 준비해라. 자, 우리 2번 이래가지고 필기하면 되는데, 농도. 자, 우리 지금 일상생활에서 너희들이 제일 많이 쓰는 농도야?
일상생활에서 쓰는 농도? 퍼센트 농도 제일 많이 쓰지 않나? 그럼 우리 중학교 1학년 수학 시간에 이미 배웠었다. 퍼센트 농도를 알겠지? 그래서 우리 화학에서도 마찬가지 퍼센트 농도를 쓰니까 요게 기본적인 건 좀 알아둬야 돼. 퍼센트 농도. 자, 퍼센트 농도의 정의가 용액이 돼. 너희들 이거 누군지 되게 헷갈리니까 제대로 외울 줄 알겠지? 용액 100g 속에 들어있는 용질의 그람수입니다. 이게 용질이다. 알았지? 정의를 반드시 잘 기억해놔. 그리고 너희들 중학교 다닐 때 퍼센트 농도 계산 공식은 이미 외워져 있어야 되겠다. 맞지? 퍼센트 농도 계산 공식이 뭐지요? 용액의 질량이 용액의 질량 중에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 요거 맞지? 그래서 마찬가지 요거도 외워져 있어야 된다. 근데 우리는 있잖아. 화학이잖아. 화학. 너희들 저기 이건 수학이나 이런 중학교 1학년 수학에서나 풀지 화학에서는 이런 식으로 안 간단 말이야. 우리는 화학에서는 뭐만 알고 있으면 되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놈이 15%다 이렇게 하면요. 이걸 해석할 때 얘를 이렇게 써야 된다. 용액 100g 속에 용질 15g 있다. 이렇게만 화학에서 써먹으면 돼요. 다른 건 다 필요 없습니다. 퍼센트 농도를 갖다 화학에서 막 어떻게 몇 프로 막 계산하려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쓰잘데기 없는 거 쓰면 필기할 건데 책에 나와 있어도 필기하는 거예요. 요 밑으로는 우리 문제 푸는데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냥 보자. 지금 퍼센트 농도는 분모해 보니까 용액의 질량이 기준이에요. 용액의 질량이 기준이기 때문에 너희들 질량은 온도에 따라 질량 변하나? 안 변하지. 질량은 맞지? 그래서 온도나 압력이나 요게 따라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퍼센트 농도는 온도나 압력과 상관없습니다. 그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알아둬야 될 게 퍼센트 농도가 같아도 퍼센트 농도가 같아도 용질의 종류 요거에 따라 용질의 종류에 따라 용질의 몰수는 다릅니다. 퍼센트 농도 같다고 해서 몰이 같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책에 얘가 나오는데 10% 포도당 하고 10% 설탕 이 수용이 있을까? 설탕 수용. 지금 얘들 둘이는요 퍼센트 농도는 같습니다. 근데 용질이 다르지만 하나는 포도당이고 하나는 설탕이에요. 그랬을 때 용질의 몰수를 계산해 볼게요. 알겠지? 용질의 몰수는 어떻게 우리 계산하냐면 자 봐. 아까 선생님이 화학에서 쓰는 거 10%는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그랬지. 그래서 여기 용액 100g 속에 용질 10g 있다는 소리고 같아요. 그 다음 인마도 보면 용액 100g 속에 설탕 용질 10g 있다는 소리야. 근데 여기서 우리는 뭐를 계산할 거냐면 몰수를 계산할 거예요. 너희들 몰수 계산 질량 10g 알려주면 뭘로 나눠줘야 돼? 분자량으로 나눠줘야지. 포도당 180으로 나누면 되지. 그 다음에 얘 몰수를 계산해라 그러면 얘도 질량은 10g이지만 이제는 설탕의 분자량으로 나눠야겠지. 맞지? 그래서 342로 나눠요. 당연한 소리입니다. 이건 알겠지? 몰수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그러면 화학에서 많이 쓰는 건 뭡니까? 이러면 당연히 몰. 그래서 너희들은 이거를 갖다가 으로 공부해야 돼. 지금 처음 농도 배워주면 너희들 화학 책 끝날 때까지 몰 농도는 계속 따라붙습니다. 저 뒤에 4단과도 몰 농도 계속 물어봅니다. 알겠지? 그래서 몰 농도를 처음 배울 때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해라. 몰 농도의 정의가 뭐냐면 저거는 아까 용액 100g 속에 용질의 g. 야의 정의는요. 용액 1리터 속 용액 1리터 속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입니다. 그래서 이걸 반드시 외워두세요. 1리터 부피입니다. 부피. 반드시 알아도 1리터 속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가 몰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몰 농도 계산 공식 알아둬야 됩니다. 몰 농도는 분모가 보면 용액의 부피. 근데 용액의 부피 단위 반드시 리터로 바꾸세요. 밀리리터로 되는 거 리터로 바꿔줘야 되고 그 위에가 이제 용질의 몰수. 이런 식. 용질의 몰수. 단위는요. 단위는 몰 쓰니까 몰 쓰면 되고 퍼 밑에 단위 리터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몰 퍼 리터를 써야 되는데 필요 없고 우리는 그냥 라지 M으로 써버리면 됩니다. 라지 M으로 쓰고 읽을 때 그냥 바로 몰 농도로 읽으면 돼요. 몰 농도. 동아리 다 고쳐가나? 갑자기 부식이 안 나와. 그 친구한테 하나 빌려라. 탁구 하나 빌려줘라. 자, 그래서 너희들은 요거를 갖다가 있잖아. 어떻게 외워야 되냐면 몰 농도는 M으로 표현한다. 몰 농도는 용액의 부피 V로 표현하지 몰수는 N으로 표현하지. 이렇게 외워서 나중에 요거 가지고 더 많이 써먹는 거는 N은 MV 이것도 많이 써먹습니다. 요거 이렇게 바꿔가지고 더 많이 써먹습니다. 꼭 알아두세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우리는 예를 들어서 1몰 농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너희들은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용액 1리터 속에 용질 1몰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맞지? 1몰 농도라고 그러면 용액의 부피 1리터 속에 용질이 1몰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갖다가 해주면 됩니다. 됐지? 그 다음에 이제는 조금 쓰잘데기 없는 것도 밖에 지금 쟤는요 용액의 질량을 기준으로 잡았는데 얘는 용액의 부피가 기준이에요. 용액의 부피가 기준이다 보니까 얘는요 온도, 압력, 영향을 갖다가 받습니다. 그럼 너희들 생각해봐. 온도가 높아지면 용액의 부피가 어떻게 되겠니? 커지겠지, 맞지? 그럼 부피가 커진다는 소리는 몰 농도 어떻게 되겠니? 작아지지, 맞지? 호모값이 커지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저기 있는 거 두 번째 거. 이제 몰 농도 같다. 용질의 종류에 따라 용질의 몰수는 같다. 퍼센트 농도는 용질의 종류가 다르면 몰수는 다른데 몰 농도는요 용질의 종류가 달라도 몰수는 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자 0.1
몰 농도 A가 있는데 얘가 500ml 이렇게 할게. 또 0.1 몰 농도 B가 있는데 얘도 500ml 있다. 이렇게. 그럼 몰 농도 같고 용질의 종류만 다르지 맞지? 그랬을 때 용질을 몰 계산 어떻게 한다고? MV. 그래서 야의 몰수는 M 요거지. 0.1 곱하기 V 미터 단위로 바꿔야지. 0.5. 얘 몰수 계산해라. 몰 농도 0.1 곱하기 부피 0.5. 그러니까 몰 농도 같은 경우에는요. 용질의 종류가 달라도 A고 B고 달라도 얘들만 같으면 몰수 같습니다. 알았지? 그래서 요런 게 교과에 나와 있는데 별로 필요 없는 거. 자, 그러면 우리는 뭐가 중요합니까? 몰 농도에서 일단 요건 머릿속에 있어야 되고 공식은 외우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요런 식으로 화학에서 해석한다는 거 알고 그 다음에 또 시험에 나오는 게 뭐냐면 자 1번 아니 파란색 1번 용액을 물을 너희들 용액을 묽힐 때는 뭐만 추가해 주지요? 증류수만 추가해. 물만 집어넣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용질의 몰수가 변화가 있나 없나? 없지만. 그래서 식을 어떻게 쓸 거냐면 이렇게 쓸 겁니다. 진한 용액에 용질의 몰수가 묽힌 용액에 용질의 몰수는 같다. 이렇게 식혀요. 진한 용액의 용질의 몰수나 증류수는 어차피 추가하니까 묽힌 용액의 용질의 몰수는 같다. 그래서 너희들 아까 여기 몰수는 선생님 MV로 계산한다고 했지. MV는 M-V- 이거 무조건 외워. 이거 출제 비율도 상당히 높은 식입니다. 나중에 저기 사다음 봐도 이 식은 외우고 있어야 돼요. 했나?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책 한 번만. 자, 책에 우리 1번 퍼센트 농도 그래서 자, 1번에 퍼센트 농도 줄쳐봐. 퍼센트 농도 줄쳐서 선생님 아까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그랬지? 요거 용액 100g 속에 용질 g으로 나타낸다 그랬지? 뒤에 줄쳐라. 용액 100g 줄치고 뒤에 용질의 질량 그람. 그 다음에 그 밑에 퍼센트 농도 계산 공식 있지? 그거는 별표 하나 때려서 혹시라도 까먹었으면 외워서 외우고는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얘 봐요, 얘. 염화나트륨 10g을 물에 녹여서 염화나트륨 수용액 100g 퍼센트 농도는 10%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뭐 필요 없는 소리고 그 밑에 특징 그냥 가볍게 읽어봐.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농도다. 당연한 소리고 2번 온도와 압력에 영향을 받지 않고 줄만 치자. 온도와 압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 이유는 분모값에 질량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알겠지? 그 다음 3번 용액에 줄만 치자. 퍼센트 농도 같아도 용질 종류에 따라서 뒤에 용질의 입자수는 다르다. 용질의 몰수는 다르다. 알았지? 아까 여기서 나눠주는 요게 용질의 분자량으로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값이 틀린 거야. 알겠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밑에 있는 표 나와 있는데 그거는 선생님이 아마 적어준 것 같아요. 요게 필기하면서 10% 포도당 나와 있지. 얘 10% 설탕 오른쪽에 나와 있지. 맞지? 그래서 계산만 안 했을 뿐이지. 요거 계산하면 180분의 10 하면 0.056. 342분의 10 하면 0.029. 이렇게 계산 밑에가 다 돼 있다. 넘어갑니다. 그 밑에 2번 몰 농도 줄치고
앞에 완별표처럼 몰 농도는 책 끝날 때까지 따라간다고 했다. 뒤에 줄쳐라. 용액 1리터 줄치고 뒤에 용질의 몰 줄치세요. 용질의 몰. 그 다음 뒤에 단위는 M으로 쓰면서 그냥 이걸 읽어줄 때 몰 농도 이렇게 읽으면 돼요. 요거 읽어줄 때도 1몰 농도 이렇게 읽어주면 됩니다. 1몰 농도. 자, 근데 그 밑에 공식 있지? 몰 농도 계산 공식 별표 3개 때려서 반드시 외워야 돼요.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은 몰수 이렇게 돼 있지만 그 옆에다가 이렇게 좀 적어놔요. 요거도 적어놓고 요거도 적어놓고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외우고 있어요. 맞지? 몰 농도는 부피분의 몰수. 얘는 MV. 자, 그 밑에 예제 문제 나와 있는데 잠깐만 봐. 수산화 나트륨 4g 녹여서 수산화 나트륨 100ml 몰 농도. 그럼 100ml니까 그걸 리터로 바꾸면 0.1리터지. 그 다음에 아까 수산화 나트륨 4g 그랬습니다. 질량 4g을 물로 나눠야 돼요. 얘 분자는 40으로 나눠야 몰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넘어가지. 자, 다음 페이지 특징. 자, 1번에 용액의 부피는 온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몰 농도는 온도에 따라 달라진다. 아까 얘기했었지만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몰 농도는 작아진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다음 이번에 용액의 몰 농도가 같으면 용질의 종류와 관계없이 일정한 부피 용액에 녹아있는 용질의 입자수 몰수는 같다. 아까 쌤 적었지 맞지? 그래서 그것도 별로 필요 없는 겁니다. 그 밑에 막 메모 있는데 별로 필요 없고. 그 다음 3번 용액의 몰 농도와 부피를 알면 용질의 몰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밑에 예제 한번 봐봐. 예제 보면 0.2몰 농도 포도당 얼마냐면 500ml. 여기 있는 포도당의 몰 이래 알려주고 몰을 물었네. 그럼 이것이 쓰면 되지 맞지? M 0.2 곱하기 V 밑으로 바꿔야 되니까 0.5 그럼 0.1 몰이 더 맞죠.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질량을 물었네. 그러면 질량은 어떻게 해? 또 N은 우리 앞에서 배웠던 n분의 W 이걸로 질량 계산하면 되잖아. NM 그럼 N은 0.1 곱하기 M 화학식량 포도당 화학식량 180이지만 계산하면 이런 식으로 퍼뜩퍼뜩 계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치? 그래서 그 밑에 탐구 자료창에 제목이 좋더라. 0.1몰 농도 황산물이 수용액 만들기. 제목이 줄쳐서 별표를 갖다가 작은 거 3개만 때려주세요. 옛날에는 시험에 많이 출제했는데 지금은 경향은 없지만 학교 선생님이 옛날 사람이면 출제할 가능성이 높겠지만 자, 쌤 필기할 겁니다. 필기 준비라. 자, 당구장 표제에서 필기할 장 그래가지고 제목이 보면 0.1몰 농도 황산물이가 CuSO4지 수용액 만들기. 자, 그러면 우리가 0.1몰 농도 이걸 해석할 줄 알아요.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용액의 부피 1리터에 용질 0.1몰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저거 보고 저렇게 해석하지만 그러면 우리가 이 수용액을 만들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줘야 될 게 뭐냐면 너희들 황산부리는 원래 황산부리는 흰색 고체입니다. 근데 수용액은 물에 녹인 상태거든. 그럼 그 고체의 질량을 드러내야 돼. 제일 먼저 계산해야 될 게 용질의 질량을 계산해야 돼. 그럼 용질의 질량을 계산하려고 그러면 뭐를 알아줘야 되냐면 사이에 화학식 양은 이미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화학식량이 얼마냐면 249.7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질량 어떻게 계산하면 돼? 질량은 NM이다. 그러면 N이 위에서 0.1몰이 필요하니까 0.1 곱하기 249.7 그래서 24.97g이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그러고 나서 요게 지금 고체거든요. 고체. 그 고체를 갖다가 어디에 집어넣냐면 부피 플러스 1리터짜리에 집어넣어. 근데 봐라. 이때 요때 실험할 때 실험 과정 선생님 잠깐만 얘기해 주세요. 잘 봐봐요. 처음에 요게 지금 고체제. 그럼 너희들 어디에 저걸 녹일 거냐면 이거 지금 비커다 비커. 비커에 물을 넣고 연말을 집어넣을 거 아니야. 그러고 나서 요게 다 녹인다. 그럼 녹이면 눈에 안 보이겠지 맞지? 일단 녹였어. 그러고 나서 부피 플라스크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 요렇게 생긴 게 부피 플라스크야. 근데 걔가 여기 눈곱이 1리터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럼 봐. 요 녹인 걸 요 안에 집어넣습니다. 요 안에 집어넣으면 요 정도 차겠지 맞지? 됐나? 그러고 나서 실험을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 비커 요게 정류수를 또 따라가지고 이 횟수를 갖다가 몇 번 하냐면 3에서 5회를 해야 돼. 왜냐면 너희들 이거 한 번만 넣으면 요 안에 내가 녹였던 24.97g 요 안에 다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잖아. 벽에 붙어 있는 것도 있었을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모든 걸 다 집어넣기 위해서 3에서 5회 계속 물만 집어넣고 이렇게 넣습니다. 계속. 이 행위를 해줘야 돼요. 만약에 이 행위를 하지 않으면 몰 농도는 0.1보다 어떻지? 작지. 왜 작아요? 용질이 적게 들어가. 알았지? 그래서 요 행위를 무조건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몇 번 씻어가지고 이 정도 다 했으면 들어갔다 하고 마지막으로 뭐를 채우냐면 정류수를 갖다가 집어넣어서 1리터만 맞추면 그러면 요거는 0.1몰 농도의 황산물이 생깁니다. 알겠니? 자, 그래서 자 필기를 한다면 자, 요 밑에 2번 정류수 넣어 1리터 맞추면 돼요. 정류수 넣어서 1리터 맞추면 된다. 들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옛날 선생님이 있으면 출제를 한다 하는 부분이 이 부분 하나, 알았지? 이 부분 하나 하고 또 이렇게 출제하는 사람이 있다. 어떻게 출제하냐면 내가 지금 이 부피 플라스크가 있는데 여기가 지금 1리터에다가 내가 뭐를 갖다 넣냐면 정류수를 요 1리터에 맞춰놨어. 요렇게 맞춰놓고 아까 요 질량 측정했을 때 연말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알았지? 집어넣어서 그 안에서 다 녹입니다. 하루 종일 흔들어서 다 녹였다. 그럼 이거 0.1몰 농도보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작아지. 이유는 용액의 부피가 커진 거죠. 이건 이제 분모값이 커지는 거예요. 알겠니? 그래서 그런 부분만 알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책 잠깐만 봅시다. 자, 책에 자 우리 1번 보자. 황산구리 오수화물 0.1몰의 질량을 계산해서 비커에 담아 측정하고 여기에 적당량의 정류수를 붓고 유리막대로 접어서 녹인다. 2번 황산구리 수용액을 깔때기를 이용해서 1리터 부피 플라스크에 넣고 정류수로 비커를 씻어 비커에 묻어있는 용액까지 아까 얘기했지. 씻어서 3회 5회 집어넣어야 된다고 알겠지? 계속 씻어서 집어넣더라. 3번 부피 플라스크의 정류수를 갖다 채워가지고 스포이드나 식기병을 이용해서 눈금성까지 정류수를 여기까지 채우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0.1몰 정도 황산구리 수용액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그 밑에 1번 봐라. 1에서 녹인 황산구리 오수화물의 질량 동그라미 치세요. 자, 질량 동그라미 쳐서 질량 계산할 줄 알아야 된다. 황산구리 오수화물의 화학식이 249.7이므로 황산구리 오수화물의 0.1몰의 질량은 24.97. 그 밑에 줄쳐라. 0.1 곱하기 249.7은 24.97. 그렇게 질량 계산하고. 그 다음 2번. 황산구리 오수화물을 모두 녹인 후에 정류수를 더 넣어서 용액의 부피를 1리터로 맞추는 까닭은 어차피 용질은 요 안에 0.1몰이 넣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용액의 부피가 1리터로 맞춰져야 돼요. 그래서 뒤에 황산고리 오수화물 0.1몰 1몰이 녹아있는 용액의 전체 부피가 1리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류수를 더 집어넣어서 1리터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밑에 파란색 한번 볼까? 파란색 보면 정류수 1리터에 황산고리 오수화물 0.1몰을 넣어서 녹이면 용액의 부피가 1리터가 넘으므로 몰 농도는 0.1몰 농도보다 작아진다. 아까 여기 선생님이 얘기했던 요게 파란색 얘기 알겠지? 정류수를 1리터 맞춘 상태에서 0.1몰을 집어넣으면 그러면 0.1몰 농도보다 작아진다. 알았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 다음 시간에 47쪽을 갖다 풀어주겠지만 다음 시간에 일단 내일 마르탕 이제 아까 숙제 나갔던 거 그거 취소합시다. 마르탕 숙제 취소하고 뒤로 넘기다. 그러니까 48쪽 안 돼 있지? 49쪽은 풀린 거 있나? 선생님 자료 1번 풀어줬나? 그럼 자료 2번 숙제고 뒤쪽에는 있나? 이거 13번까지 저번에 다 풀었나 그러면? 아씨 나안 풀었는데. 그러면 53쪽 풀고 54쪽 풀고 실력 업 풀어오고 알겠지? 이 중간원 마무리도 그럼 저번에 숙제 어디까지 나갔나? 중간원 마무리는 하나도 안 나갔나? 그러면 일단은 55쪽까지 풀어볼게요. 55. 됐습니다. 화학 여기까지 하고